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9K에서 28K 초반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5월은 역시 변동성의 달인 만큼 굉장히 큰 폭의 가격 변화가 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이 왜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 이더리움 재단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간에 영상을 찍으면서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FOMC 이후에 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여러 리스크들이 동반되어 있는 시장에 맞춰가지고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일부 물량을 던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맞춰서 갈색고래도 이 부분에서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주말간에 굉장히 변동성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매물대 같은 경우는 30K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뚫고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벽이 28K 위에서 이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8K 초반을 어떤 식으로 지지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BRC20이라는 그러니까 밈코인인데요. 이게 비트코인 위에서 발행이 되는 코인들인데, 이게 지금 떡상을 하면서 굉장히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40만 건이 이제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밀려가지고 40만 건이 밀려 있는 상태여서 비트코인 관련돼서 지금 입출금을 중단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제도 한번 인출을 중단했었는데 오늘도 이 인출을 중단을 하는 공지를 날렸고요.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이 BRC 토큰들이 굉장히 민코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 트랜잭션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네트워크가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런 것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알트코인을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2월부터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장이 좋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시그널 퀀트님의 이제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한 번에 보기 좋아가지고 가지고 와봤고,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트랑 이더리움을 섞고 가지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많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28K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비트와 이더 같은 경우는 뭐 굳건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23년도 1Q, 2Q의 특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재단 리스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 재단에서 그러니까 15,000개 이더를 그러니까 크라켄 거래소로 보냈다고 주말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더리움 재단에서 재단 물량을 던진다라는 거는 시그널을 사람들한테 많이 줬어요. 지금까지 이제 고점에서 많이 던졌다 이런 시그널을 줬었고, 실제로 가장 최근에 던진 게 2022년도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던진 걸 이더리움 재단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재단이 던지면은 단기적인 고점이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불장에서는 그러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 단기 고점이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더리움 재단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던진다라는 게 시그널이 돼가지고 주말간에 숏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재단에 던졌으니까 단기 고점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숏을 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오히려 이더리움을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던지는 물량이 얼마 안 돼요. 2만 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하지만 이게 이제 시그널이고 고점이라는 시그널을 잡았기 때문에 이 굳건한 비트나 이더보다도 알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이제 숏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트나 이더에 비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알트들이 더 큰 폭의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이더리움 재단이 이제 물량을 넘기고, 물량이 넘긴 걸 시장에 이제 심리적으로 작용이 됐고,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알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지금 크라켄 거래소의 이더리움 재단에서 15,000개를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15,000개는 지금 이더리움이 매일매일 이제 번되는 양이 한 14,8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루 번되는 그 수량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더리움이 이만큼씩 지금 불타고 있고, 그 10,000개 이상씩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15,000개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량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 재단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고점,
이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숏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이 왔다라고 봐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다른 차트를 봐도 지금 이더리움 재단이 던졌을 때 그 고점에 잘 던진다라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점에 잘 던진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다가왔고, 다만 고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상승 초입에 던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석을 하면은 그 연관관계가 높지 않은데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자극을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많이 불타다고 말씀드렸는데 번되는 이유가 지금 민코인들이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페페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사람들이 지금 역대급 지금 민코인 장이 이제 펼쳐졌고, 이 역대급 민코인 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 만에 상승을 일으키고 또 다른 민코인들이 같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게 지금 하나의 메타로서 지금 거의 이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민코인을 매매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지 페페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것들도 다 불이 붙으면서 예전에 뭐 NFT 과열되는 그런 양상처럼 하나의 메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들이 다 이런 민코인들로 몰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점점점 더 가격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코인 메타가 이더리움을 번을시키는 것도 있는데, 세상에 있는 유동성들을 굉장히 지금 잡아먹고 있다. 잡아먹고 있어가지고 다른 코인들이 모두 다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더리움 재단의 이 물량 이동은 숏 세력들이 움직이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였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페페 같은 경우는 누구나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민코인들 건드렸다가 고래가 지금 거의 한 7억 정도 잃었다고 해요. 뭐 7억 정도 잃은 거는 고래한테는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민코인들은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5월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2021년도 5월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붓다빔 시즌 1이 있었죠. 그리고 2022년도 5월달 같은 경우는 루나 사태가 있으면서 가격 하락이 있었고, 2023년도 5월달이 왔는데 여전히 지금 가격이 횡보를 하다가 그 레인지가 넓게 지금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28K 초반까지 내려오다가 뭐 29K 후반까지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5월 달은 어찌됐든 간에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건 코인 시장에서 계속 보여줬던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5월 달만큼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거는 뭐 매크로 거시경제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코인 자체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BRC 이거는 지금 이더리움이 아니고 비트코인 코인들인데 비트코인 민코인들이거든요. 얘네들도 지금 떡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서 채굴을 통해서 받는 수수료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을 담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럼 담는 수수료가 채굴 수수료보다 더 높았다고 해요. 블록에서 보상받는 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 수수료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채굴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블록을 만들어서 옮겨주는 트랜잭션 옮겨주는 수수료가 더 큰 만큼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 말은 앞으로 비트코인은 채굴이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리텐슈타인이라는 뭐 작은 나라긴 한데 유럽에서 정부 서비스에 대한 결제로 비트코인을 수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 공과금 같은 거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가격이 좀 일부 하락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계속 침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결제로 비트코인을 수용을 한다고 하고, 사실은 결제에 의해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변제성에 의해서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점 더 국가 간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미래, 아까 말씀드렸던 수수료들도 굉장히 계속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크립토 컨트님의 자료를 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해시레이트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올타임 하이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수수료 수익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 어드레스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언제 이런 모습을 보였냐? 불장 초입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 왜냐하면 불장이 되면은 거래가 활발해지고 입출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모습들을 계속 온체인 데이터상은 보이고 있다. 가격이 16K부터 여러분들 지금 30K까지 거의 넉 달, 다섯 달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올라왔기 때문에 이 30K에서 뭐 28K까지 내려가는 거는 일부 저희가 견딜 수 있는 레인지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4개월 동안 쉼 없이 월봉으로 보면은 계속 상승을 했었고 그런 모습을 보았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5월 달은 이런 가격 변동이나 기간 조정이 충분히 거칠 수 있고 다만 거기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느끼는 체감 이 충격이 더 클 뿐이는 건데 어쨌든가 5월 달은 이런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코인 자체의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하면서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먼 미래에는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기저에 깔려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뭐 코인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장기 홀딩하는 거에 있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 5월 달은 이런 흔들림이 더 많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라는 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견디고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런 자료들, 그 시그널들을 보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